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외고의 경영경제 동아리 스코노미에 속해 있는 이현우, 주태현, 신수와 김민준입니다. 영상에서 두 이론에서 나온 개념을 정리할 건데 첫 번째로 자본론입니다. 순서로 자본론이 무엇인지 논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이론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본론은 카를 마르크스가 집필하고 프리드리 엥겔스가 편집한 정치경제학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주로 그 당시에 성행하던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과 자본주의 그리고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은 총 3권으로 첫 번째 책은 자본의 생산과정, 두 번째 책은 자본의 유통과정, 세 번째 책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본론의 기본적 개념은 분업과 교환 그리고 생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생산은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산물은 거의 모두가 상품이란 형태를 가집니다. 상품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인간에게 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사람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상품의 가격은 대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걸린 평균적인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이 화폐로 매개로 교환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생산시간 10시간이 들어간 A라는 재화를 팔아 그에 상응하는 10시간짜리 B 재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입니다. 필요노동은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동을 뜻하고 잉여노동은 이를 초과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잉여노동은 자본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몫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의 착취라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자본주의의 인간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노동자라고 불리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기의 몸, 즉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얻고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는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기 위한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은 그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주인은 자신이 준 임금이 회수될 때만큼 노동자들을 부리며 그 동시에 그 이상으로 그들을 노동시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자본주의의 악순환입니다. 사회 전체의 자본에 대해서 볼 때 사회 전체의 자본이 증대하면서 임금에 할당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결국 노동자가 남아돌게 됩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노동 자체가 노동자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욱더 비인간화하여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 모순은 계속되고 확대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가 계속될수록 그들의 반역도 증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은 노동자라는 자신들의 무덤을 판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부론입니다. 순서로 국부론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부론의 가장 큰 두 가지 내용은 분업과 이기심의 긍정입니다. 분업은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바로 생산성 향상, 화폐의 사용 그리고 규모의 경제 및 시장 사회의 형성입니다. 분업을 하게 되면 전문화된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다른 일로 전환하게 될 때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고 반복되는 노동을 통해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고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부론은 화폐 자체가 다른 물품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것이므로 교환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분업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 활동의 규모가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기심의 긍정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기심으로 인해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좋은 방법을 끝없이 연구하는 등 이기심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간다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 수요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며 합일점을 찾게 되는데 이 지점을 최적의 가격으로 봅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주고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해주는데 이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시장 속의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보이지 않는 손의 부정적인 측면은 소수 이익 집단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격을 조절하며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만약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하지 않는 일만 해야 하고 특정 단체가 시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